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아크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이 분석 요청을 주셨고 공부하시고 좀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크는 이제 레이어 1 코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 메인넷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정체성이나 비전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이랑 차별되는 특징이나 어떤 이런 거는 수익 구조나 이런 거 확인이 좀 힘들었습니다. 별로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 테마로는 이제 K세력에 의한 K세력을 위한 이렇게 써놨는데, K세력 코인이라는 거 제외하고는 큰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런 수익 구조나 정체성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어차피 K세력 형님들이 의지가 있으면 시세를 올리는 거고,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그냥 일개 재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449위로 가격 상승에 큰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업비트 볼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케이블림 주의하라라고 써놨는데, 현재는 뭐 40 몇 퍼센트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인 거고,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뭐 70, 80 높을 때는 91%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래서 K코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 볼륨이 높다는 거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제 단독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설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 행동이라 함은 남들 다 갈 때 얘 혼자 안 가는 거예요. 남들 다 안 가는데 얘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올 수 있고,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세력이 해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K 세력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그 다음에 시장 세력 이탈을 하는 이제 엑시트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요 중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불장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토크노믹스는 발행량은 무한이에요. 무한이라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인플레이션 따져봐야 알겠죠. 유통량 같은 경우는 100% 유통이 되고 있다. 이거는 좋음이에요. 근데 미유통이 없다는 거. 뭐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거 다 그릴 수 있으시죠? 아크라는 코인의 토크노믹스 그려보면은 이제 발행 미발행이 있어. 미발행이 이제 무한이야. 그래서 계속 넘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발행 중에서도 이제 유통과 미유통이 있는데 미유통이 0이야. 그 말은 여기서 넘어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량이 100이라는 거고, 이건 우리가 고려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이거죠. 미발행에서 발행으로 넘어오는 이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건데, 이게 11.7%였습니다. 최근 1년간에는 4.5%.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낮았다. 그래서 좋다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왜 좋나요? 코인의 가치는 이제 마켓캡이죠. 이거를 개수로 나누면 이게 개별 코인의 가격입니다.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줄어들죠. 만약에 개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다면 가격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좋고, 이런 이제 수급이 중요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이 중요한 코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메이저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을 하는 구간 동안에 얘네가 매집한 양이 막 찍어낸 물량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찍어낸 물량이 아니라 유통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물려있는 개미들 거를 그냥 얘네가 산 거예요. 그게 이렇게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후에 시세를 줄 때도 위에서 막 찍어내면서 가격을 찍어 누르는 이런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가격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향 여부를 보면은 이제 고점은 뚫지를 못했어요. 지난 고점을 21년 불장에서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근데 저점은 올렸죠. 저점은 명확히 올렸기 때문에 절반짜리라서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평균적인 하락률과 좀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하락했죠. 이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좀 미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코인이 인기가 없고 별로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어차피 얘는 펀더멘탈적인 요소 고려할 거 아니고 우리는 메이저 수급을 보고 매매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평균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낮죠. 그 매집 평단가 지금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서 초기 매수하기엔 좀 괜찮은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한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구간이 낫다는 거겠죠. 만약에 아크코인을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데이터 보면은 이게 매물대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요 구간의 매물대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매물대를 찍어보면은 여기 구간에 매물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미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올리면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추세 파동인지 아니면은 이제 매집봉인지 설거지인지 몰라요. 여기까진 몰랐겠죠.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게 매집봉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요 위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렸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거래량이 꽤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량, 여기에 있는 물량을 이미 소화를 다 시킨 거예요. 이 매집봉으로. 소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뭐 매물대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이거는 매매 계약 가서 피보나치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표현만 해두겠습니다. 차트에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평단가는 이 저점 구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구간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444원이네요. 444원이 이제 매집 평단가로 추정이 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매집 평단가, 그러니까 시세 주기 전에 매집 평단가를 리테스트를 하고 가는 거예요. 메이저가. 이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매집 평단가는 444원 그리고 매집 구간의 거래량은 시총 대비 이제 16,000% 그러니까 이 구간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기간적으로도 길었습니다. 평균적인 20개월보다 월등히 길었고 매집량도 좀 높았다. 이거는 이제 수급 점수가 좀 괜찮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이저 지분율을 봤을 때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보통 메이저 지분율이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90, 신생 코인들은 95% 이상이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코인들도 한 90%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이제 평균에 근접한 80%대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기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꽤나 오랜 시간을 있었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개미한테 풀린 게 얼마 안 된다. 메이저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만한 사항이 설거지가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유는 여기서 여기 가격을 이렇게 지금 상승을 줬잖아요. 이거를 설거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에도 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보시면은 매집 평단가 대비 이제 45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기준은 500%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시기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 마켓 사이클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시기적으로 불장을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시세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물량을 털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집 평단가 기준에서 450% 올랐는데 500% 이상 시세를 줄 거면 800%, 1000% 올리는 게 맞지. 450%는 약간 좀 애매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메이저 지분이 87%가 있죠, 지금. 87%가 있다는 거는 많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87%가 남아 있다는 거는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안 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또 거래량 쪽으로도 한번 보면은 설거지 차트는 어떻죠? 이렇게 안 나오죠?
설거지 차트는 고점 올리고 나서 최고점 구간에 어떻게 나오죠? 얘가 삐쭉 나오고 나머지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설거지로 표현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아무래도 뭐 충분히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의 이제 거래량, 요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압도적으로 좀 많거든요. 차트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은 코인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는 우리 거래량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낮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수급과 이번 수급을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보시면은 이런데 이게 이 당시엔 많았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귀여운 정도로 바뀌었죠. 이유는 여기서의 거래가 그만큼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좀 이거를 저는 매직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요거 설거지에 대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이거 매직봉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시세를 만약에 내렸으면 결국엔 이게 매직봉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토크노믹스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낮고 미유통이 없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상향 여부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고점을 많이 못 내렸기 때문에 시세를 과연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집 평단가 근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풀매수보다는 초기 매수 정도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집 구간 거래량, 이제 매집량으로만 봤을 때도 좀 괜찮죠. 그리고 매집 기간도 길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시총 대비해서는 메이저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단, 기간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코인도 다른 뭐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매매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이유는 K세력 형님들의 마음이에요. 시세를 줄까 말까, 얼마나 줄까, 언제 줄까는 결국 이 형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장투로 보고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뭐 비트코인 같이 생각해서 이거를 쭉 길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싸게 사서 시세 줄 때 좀 팔고 잘 나간다. 그리고 메이저 시세 줄 때 물량 터는 메이저 등에 업혀서 가는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약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메이저 형들이 시세를 주길 기다리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관점이고, 모든 코인은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매 계획, 매수 계획 먼저 보면은 현재가 541원, 지금 좀 1원 올랐네요. 현재가로 초기 매수 받기엔 괜찮은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에 하나 시세를 조금 더 내릴 경우, 요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좀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 근데 요거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같이 볼게요. RSI를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점은 내렸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린 다이버전스가 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하락 파동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뭐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더라도 그 내렸을 때 추매를 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지울게요. 다시 매매 계획으로 돌아가서 현재가로 매수를 하고 이후에 추매는 대기한다. 그러니까 풀매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볼륨 프로파일을 확인할 거다. 혹시 모르는 게 가격을 내렸을 때 여기서 거래가 좀 터져주면은 볼륨 프로파일이 밑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가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여기로 두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최종 매수가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의 수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도 계획을 보면은 좀 매도 구간이 많죠. 매도 구간이 많은데 하나하나 천천히 좀 볼게요. 먼저 이 선택으로 요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는 게, 선택으로 적어둔 거는 이 구간에서 이 하락하는 구간이죠. 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만들어낸 매물대가 오른쪽 옆에 보이시죠?
매물대가 대부분 여기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이 쌓여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여기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빨리 준다면 여기서 한번 좀 털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얘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을 매수하는데 쓰기 위해서 얘를 조금 털고 다시 좀 내렸을 때 뭐 아니면 다시 받는다던가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적어는 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손익비 자체가 지금 500원이고 여기 1200원이면 그 2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매매는 현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알트코인 현물에 있어서 그게 좋은 매매는 아닙니다. 손익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 알고만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500원 적어놨는데 2,500원은 피보나치를 다시 좀 그어볼게요. 우리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긋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로 바꿔서 볼게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로그 차트 봤죠. 일반 차트로 보면은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파동의 382 되돌림과 그리고 여기는 이제 618 되돌림이죠. 4,000원. 이거 618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 되돌림 구간을 좀 자주 보죠, 우리가. 38이나 618에서는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물량을 좀 더 정리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고 여기에 근거해서 겹치면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상승파동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매집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로그로 디테일하게 보세요. 이렇게 찍어 놓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82 구간은 1대1 구간이 당연히 겹쳐지겠죠. 1대1 구간이 겹쳐지고 여기는 1대 1.618 구간이 겹쳐집니다. 여기. 그래서 이 두 구간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승파동의 A, B는 CD 패턴 관점에서 봤을 때도 1대1 구간 그리고 382 구간 겹쳐지고 여기는 0.618 그리고 1대 1.618 구간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요 나름의 겹쳐지는 자리들이 있는 자리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200원을 볼게요. 6,200원은 왜 6,200원이냐면 올타임 하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타임 하이 나름의 좀 이유가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못하고 근처에서 헤매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노멀 차트로 보고 이 올타임 하이 구간과 AB는 CD 패턴이 1대 2.618이 이번에도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이거는 이제 많이 보니까 알고 계시겠죠. 1 그리고 1대 1 그리고 1대 1.382 1대 1.618 그리고 1대 2.618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피보나치 확장 비율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1대 2.618이 또 올타임 하이랑 겹쳐지는 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도 나름의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큰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AB는 CD 패턴을 좀 길게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리고 여기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거를 다시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요거 작은 거는 이제 조금 지울게요.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여기가 1대 1.382 구간이죠. 1대 1.382 구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방금 지웠던 요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바꾸면 이게 또 1대 1.382 구간입니다. 1대 1.382가 정말 자주 나오죠. 이거는 이제 임펄스 파동이 아니어도 조정 파동에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가더라도 1대 1.382를 찍어주고 하락으로 가서 전체 큰 파동에서 봤을 때는 A, B, C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이 정도까지는 뭐 찍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로 TP가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매도 구간이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 21년 불장을 한번 넘어와서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 매집을 잘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집 평단가가 이렇게 보이시죠? 매집 평단가를 마지막에 또 찍어주고 올라갔죠. 매집 평단가가 있고 여기 아래서도 좀 매물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를 보세요. 이거 이제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반 차트를 보면 더 자세히 보이니까. 자,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요 구간까지만 딱 보면은 TP를 만약에 설정을 안 하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 팔 걸 그랬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고점에서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못 팔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만 해도 하락이 지금 못 견딥니다. 하락이 60%씩 떨어지는 거 절대 못 견디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 샀던 게 예를 들어 여기서 뭐 한 200만 원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70%된 거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점에서 파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다 못 팔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물론 그 이후에 뭐 고점을 또 갱신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구간을 굳이 다 내가 온몸으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합리적으로 TP를 만약에 21년도에 매수를 여기 어딘가에서 했으면 TP를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고 칠게요. 그리고 지정가마다 매도를 걸었다고 치면 그냥 여기서 멘탈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세 번의 익절이 나간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 구간에서 이미 세 번의 익절이 나갔고 나는 내 평단가는 한 이쯤에서 판 게 되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나는 여기서 판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게 되는 거죠. 그죠?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았어도.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정리를 해도 내 맘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이 너무 많아서 뭐 어디서 왜 이렇게 매도 구간이 많냐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난 장을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 구간에 나눠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관점에서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내가 여기서 다 팔려고 하고 있던 물량은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0%가 찍히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럼 사람 멘탈이 이걸 못 버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 때에 맞춰서 메이저가 시세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게 오히려 좋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손익비가 낮은 이런 구간에서 파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간 정도 되면 이제 손익비가 괜찮아요. 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파는 거면 일단 5배죠. 나쁜 장사가 아닙니다. 400원이 되면은, 4,000원이 되면은 8배예요. 이거 나쁜 장사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최종적으로 다 팔면 매도 평단가가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이 유독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K볼륨이 높은 코인들이죠. K볼륨이 높은 코인이죠. 이 K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불꽃놀이가 좀 당겨질 가능성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높진 않은데.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25년 4월로 적어뒀지만, 만에 하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24년 연말에 불꽃놀이가 나올 수도 있다. 조금 일찍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 단기간 안에 올리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 올리는데 고작 2달 걸렸습니다. 2달 걸렸기 때문에 메이저 입장에서 시간은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체를 해서 물량을 좀 많이 쌓을수록 좀 더 촉박해지겠죠. 근데 이 끝에 가서는 더 높이 올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숙제하겠습니다. 현물 및 선물 모두 이제 매매 수수료 0%가 됐죠. MEXC. 그래서 매매 수수료 0% 쓰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저희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가입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낭비하지 마시고요. 수수료 싼 데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대회, 상금 이런 거에 현혹되셔가지고 비싼 수수료를 다 내면서 내가 매매를 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그래서 수수료 0%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여러 이유로 이제 혼자 불장을 준비하는 게 좀 버거우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글, 코인 스터디 채널 가셔가지고요. 커뮤니티 글 가서 보시면은 이제 멤버십 혜택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터디 멤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차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와 100%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차트나 데이터, 이제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인사이트를 제가 대신 쌓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공부를 하시고, 이 제 분석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믹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러분만의 매매 계획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인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고, 다음 달에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장은 반드시 올 것이고, 얼마 안 남았다는 관점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는 많은 스터디 영상으로 남겨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스터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